근데 실내 구간 하냐고 왜 물어봐? 그때 안 했던 것 같아서. 그때가 언제? 아니 학교에서. 학교에서 안 했다고? 네. 미쳤네? 아니. 수능에 나오는데? 내가 수업을 안 들었을 수도 있고. 자 봅시다. 어느 회사에서 생산하는 핸드크림의 무게는 평균이 50, 표준 편차가 16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이 회사에서 생산되는 핸드크림 중 이미 추출한 제품 64개의 무게의 평균이 48g 이상 54g 이하일 확률을 오른쪽 표준 정규분포표를 이용해서 구하래요. 그럼 봐봐. 어느 회사에서 생산하는 핸드크림의 무게를 x라고 하면 그 x는 평균이 몇? 50. 평균이 50, 표준 편차가 16이래요. 그러면 여기 뒤에 뭐라고 써야 돼? 16의 제곱이라고 써야 돼. 윈 정규분포를 따른데요. 이 회사에서 생산되는 핸드크림 중 이미 추출한 64개의 제품 64개를 추출한대. 그러면 표본을 뽑을 건데 표본의 크기가 64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죠. 64개 무게의 평균이 48 이상 54 이하일 확률. 자, 그 무게의 평균, 제품 64개의 무게의 평균은 표본 평균이 되겠죠. 그럼 표본 평균은 x반은 평균이 몇일까? 50. 평균이 50이겠죠. 그렇죠? 분산은 64분의 16의 제곱. 참고로 64가 8의 세제곱. 아, 제곱. 8의 제곱. 8의 제곱분의 16 제곱이니까 2의 제곱. 8분의 16이 2잖아요. 2의 제곱이 되겠죠? 그죠? 그럼 이 말은 우리한테 물어본 건 이렇게 되는 거죠. x바가 48 이상 54 이하 1 확률은 하고 물어본 거죠.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 구해야 돼? 표준화를 때리면 되겠죠? 표준화 때리면 몇? 뭐해? 마이너스 50. 48 마이너스 50. 48 마이너스 50을 2로 나눈 거 가운데는 뭐가 돼? Z 표준 정규분포. 여기는 54 54 마이너스 마이너스 50을 2로 이로 나눈 거. 그러면 얘가 몇이 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얘는 2. 2. 그러면 표준 정규분포가 마이너스 1 이상 2 이하일 확률과 같죠? 그렇죠? 그럼 이거는 0에서 1까지 나올 확률이랑 0에서 2까지 나올 확률 더한 거랑 같겠다. 네. 그럼 뭐하고 뭐 더하면 돼? 3413. 0.3413에다가 4772. 0.477이 더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모집단 주고 모집단이 정규분포 따르고 그 정규분포에 어떤 분포를 주고 그 다음에 표본의 크기 준 다음에 표본 평균의 분포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표본 평균의 분포를 너네가 구하고 그걸 가지고 그 표본 평균이 몇에서 몇 사이 가질 확률을 구한 거. 쉽죠? 할만하죠? 그치? 자, 통계 마지막 개념 하겠습니다. 이걸 왜 했냐면 사실 생각해봐. 이게 좀 사실 이상한 거든.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개념은 좀 실용성 면에서 고민을 해보면 졸라 이상합니다. 왜냐? 애초에 표본을 왜 뽑아?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잖아. 그러면 너네가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상식 수준에서 아는 통계 조사라는 것의 의미를 알고 있잖아. 그렇죠? 통계 조사라는 게 결국에 그 집단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뭐 이런 걸 알고 싶은 건데 문제는 전체 대상으로 검사를 해서 전수조사를 하면 좋은데 그렇게 안 하고 표본만 뽑을 때도 있거든. 일부만 가지고. 그치? 왜 표본을 뽑아? 전수조사하면 그만인데? 너무 많아. 너무 많아서. 그치? 전수조사 불가능해서. 모집단을 전수조사하는 것이 불가능해서 표본을 뽑는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개념들을 생각을 해보면 조금 이상해요. 표본 평균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 표본 평균이라는 것들은 표본들의 평균이야. 그러니까 표본이 무수히 많죠.
모집단에서 뽑을 수 있는 무수히 많은 표본이 있고 그 무수히 많은 표본들의 각 표본의 표본 평균들의 그 분포를 보는 거잖아. 각 표본들의 표본 평균들을 조사를 한 다음에 걔네들 또한 확률 변수가 되더라 해서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만약에 모집단이 10개였어. 모집단이 여기 안에 10개가 있어. 그지? 근데 표본의 크기가 3인 표본을 뽑아. 그럼 이렇게 해서 만들 수 있는 표본이 몇 개야? 많아요. 많아. 오히려 10개보다 더 많아. 몇 개 생겨? 10의 세제곱개 생겨. 1000개 생겨. 여기가 표본. 만들 수 있는 표본이 1000개가 생긴다고. 그러면 이게 의미가 있나? 모집단보다 100배 많은 표본이 있는데? 그럼 실제 통계조사에서는 실제로 이 1000개의 표본을 다 뽑아볼까 안 뽑아볼까? 안 뽑아요. 한두 개 뽑아요. 한두 개 뽑을 거거든? 그럼 얘가 갖는 의미가 뭐냐? 아니 그럼 한두 개 뽑을 거면 한두 개 뽑으면 예를 들어서 얘만 딱 봐. 얘 가지고 뭘 할 수 있냐 이거야. 이게 전체를 다 뽑으면 얘네들의 표본 평균의 평균이 모집단의 평균이랑 같다는 걸 알 수 있잖아. 그지? 알고 있잖아. 그걸 이론적으로. 근데 얘만 뽑으면 뭘 할 수 있지? 하나만 뽑는다면? 일단 표본 전체를 뽑는다는 건 말이 안 돼. 왜? 모집단도 너무 커서 조사를 못해서 표본을 뽑았는데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무한히 많이 뽑아가지고 그냥 뽑을 수 있는 모든 표본을 다 뽑으면 모집단보다 훨씬 커지는데 그럼 이걸 다 뽑는 게 사실상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해. 이거의 개수는 무조건 모집단의 개수보다 많아요. 네. 그럼 전체 표본을 조사하는 건 절대 말이 안 되지. 그럼 현실성 있게 생각을 하려면 표본을 하나 뽑을 거 아니야. 그럼 표본을 하나 뽑았을 때 이 표본만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이거지. 실제 통계 조사는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모집단이 있어. 대한민국 전체 국민이 있어. 네. 근데 그 중에 일부 표본만 뽑아. 뭐 5,000명만 뽑아. 그래서 그 5,000명만 가지고 조사를 해. 그걸 가지고 뭘 할 수 있냐고를 이제부터 다룰 거예요. 오케이? 자 봐봐. 자, 모집단이 있어요. 자, 모집단은 실제 통계조사에서는 보통 몰라요. 그죠? 모집단을 X라고 하면 이 X의 평균 몰라. 분산 몰라.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 얘를 알고 싶은 거. 분산은 고사하고 모집단의 평균도 못 가거든요. 그렇지? 왜? 전수조사가 안 되니까 보통은. 실제 생활에서, 실제 세상에서는. 모집단의 평균을 알고 싶어. 모집단의 평균을 뭐라 부를까? M이라고 할게요. 아 아니다. 잠깐만. 이거 보통 문자 뭘로 쓰지? 모집단 평균 M으로 쓰지 보통. 네. 네, M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 M이 뭔지 몰라. 물음표야? M이 몇인지 몰라요. 시그마 제곱인데 시그마 제곱 몇인지 몰라요. 이게 물음표야. 그지? 근데 우리가 이론적으로 여기서 표본을 뭐? 저걸 알고 싶으니까 우리가 표본 평균의 평균을 알아본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그게 가능하냐고. 표본 평균의 평균을 알아내는 방법이 뭐? 모든 표본을 다 구한 다음에. 아 그러네. 그지? 아 그러네. 그지? 응.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집단의 평균이랑 같아. 그럼 표본 평균의 평균을 구하면 되네. 뭔 개소리야. 모집단의 원소의 개수보다 표본의 개수가 더 많은데. 그러네. 그렇게 된다고. 자 그러면 이 모집단의 평균을 M이라고 해볼게. 모평균을 M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내가 여기서 표본 평균을 구하잖아. 표본 평균을 뽑아. 아 표본을 뽑아. 표본. 그냥 표본 1이야 얘가. 표본 1. 표본 하나를 뽑아. 그럼 얘의 이 원소들을 가지고 평균을 구할 수 있지. 그게 뭐? 표본 평균. 여기서 내가 평균을 구하면
x바 1이라고 할게요. 네. 아니 x바 스몰 x바라고 할게요. 이 표본 하나만의 평균을 구하면 x바입니다. 저 x바가 표본 평균의 평균이야? 아니죠. 모평균이랑 같아? 아니죠. 그냥 저거는 표본 평균 중에 하나야. 맞지? 여기서 원래 이론상 존재할 수 있는 무수히 많은 표본들이 있고 그들의 각각의 표본 평균들이 있을 건데 그 중에 하나죠. 얘는. 네. 그죠? 근데 우리가 이론상 표본 평균 있잖아요. 얘네들을 다 확률 변수, 얘네들을 다 계산해서 이론상 확률 변수를 만든 표본 평균이라는 확률 변수 있죠. 그럼 이론상 이 확률 변수는 x 반대 얘는 정규 분포를 따를 겁니다. 평균이 n이고 분산이 n분의 시그마 제곱이. 그죠? 이론상 여기서 우리가 m을 알아 몰라? 몰라. 시그마 제곱 알아 몰라? 몰라. n은 알아 몰라? n은 알 수 있겠죠. 그쵸? 크기가 n인 표본이야. 뭐 그건 내가 정하기 나름이니까. 뭐 크기가 5,000개인 표본.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여기서 지금 모르는 것만 빨간색으로 표시해 볼게. 얘 몰라. 그리고 얘도 몰라. 그치? 근데 이론상 이렇게 분포를 띌 거라는 걸 알고 있어. 그럼 내가 저 x 바라는 그 확률 변수 있잖아요. x 바라는 확률 변수는 여기 이 각각의 표본들의 평균이잖아. 뭐 얘 평균 x바 1이고 얘 평균 x바 2라고 하고 얘 평균 x바 3라고 하고 점점 졸라 많겠죠. 그죠? 그럼 봐봐. 참고로 z가 1.96 아니 z바가 z가 그 뭐냐 절대값 z의 절대값이 1.96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야 근데 확통치가 안 꺼네. (1.96이) 아마 95%일 거랑 1.96 맞나? 응, 1.96 맞네. 95%. 참고로 얘 1 확률이 표준 정규 분포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쓰자. 마이너스 1.96 이상 1. 플러스 1.96 이하 나올 확률이 0.95가 되거든요. 95%예요. 그러니까 그 뭐냐 표준 편차의 1.96배 플러스 1.96배 마이너스 1.96배 요 사이에 있을 확률이 95%거든. 그럼 봐봐. 내가 실제로 알고 있는 건 뭐밖에 없어? n 크기. 크기 n이랑 그 다음에 내가 지금 하나 뽑은 그 표본의 평균은 하나 알아. 그지? 그지? 그럼 봐봐. 이 하나는 x 바라는 확률 변수 안에서 이렇게 있으면 이 중에 하나 띡 고른 거랑 똑같지. 표본 평균으로서 존재할 표본 평균이라는 x 바라는 확률 변수에 무수히 많은 숫자들이 있을 건데 그 중에 하나 띡 고른 거야. 그지? 걔가 얘야. 네. 그지? 근데 인마가 얘가 x바가 그 x바라는 확률 변수의 평균에서부터 마이너스 1.96배 표준 편차 루트 n분의 시그마 제곱 플러스 1.96배 루트 n분의 시그마 제곱 요 사이에 존재할 확률은 0.95가 됩니다. 즉 95%가 돼요. 그래서 시그마 제곱이 아니라 그냥 시그마 아니에요? 쏘리 시그마 루트 n분의 시그마. 그지? 예리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 식의 의미가 무슨 말인지 잘 보자. 일단 얘가 1.9 마이너스 1.96부터 플러스 1.96까지가 0.95라는 거 그냥 그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죠? 아 그냥 봐드려요. 그 표준 정규 분포 표에 있는 거야, 뭐. 아 이거 받아들이는 사실이고. 자, 우리가 여기서 또 졸라 중요. 잘 들으세요, 내 말. 내 말 중에서 하나라도 이해 안 되고 있으면 그냥 말 끊어도 돼. 오케이. 말 끊어도 돼, 알겠지? 자, 모집단에서 뽑을 수 있는 모든 표본들을 뽑은 다음에 걔를 표본 평균이라는 확률 변수로 만들었을 때, 확률 변수로 만들었다고 가정할 때 그 확률 변수, 표본 평균이라는 확률 변수는 이런 분포를 따를 건데 여기서 실제 m 값이나 시그마 제곱값은 알 수 없습니다. 왜?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모집단의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냥 그거의 값을 가상으로 이런 문자로 설정을 하면 내가 실제로 뽑은 표본 하나 있지. 얘네들은 다 가상이야. 가상으로 한 계산된 그냥 수학적인 가정이야. 근데 내가 실제로 뽑은 그 표본 하나의 평균인 표본 평균 있죠? 내가 실제로 뽑은 표본 하나, 크기가 n인 표본 하나 뽑은 다음에 걔의 표본 평균을 봤을 때 그 표본 평균 값이 모집단의 평균으로부터 플러스 1.96배, 표준 편차의 플러스 1.96배부터 마이너스 1.96배부터 플러스 1.96배까지 있을 확률은 95%야. 라는 말이야. 내가 방금 뽑은 이 표본의 평균이 모집단의 평균으로부터 요 범위 안에 있을 확률이 95%라고. 그게 뭔 말이에요? 방금 그거?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뽑은 표본의 평균이 뭐 있을 거 아니야. 얘가 만약에 뭐 30이다 하면은 네. 그 30이라는 값이 요 범위에 있을 확률이 95%라고. 있을 확률이? 어. 아 내가 뽑은 이 표본이 내가 뽑은 이 표본의 평균이 그 실제 내가 뭔지 모르지만 물음표지만 얘 모르잖아. 얘 모르고 얘도 모르고 얘도 몰라. 얘도 모르지만 요 범위에 있을 확률은 95%야. 오케이? 그죠? 그러면 이걸 거꾸로 부등식을 바꿔서 써볼게요. 자, 봐봐. 요 부등식 m 값만 남기고 요거 이항해. 그럼 어떻게 돼? m이 x 바에서 플러스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 보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요쪽 부등식 얘도 플러스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만 이항하면 m이 뭐보다 작거나 같다? 뭐보다 크거나 같다? x 바 마이너스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 부등식은 요거 두 개를 합치면 이렇게 돼요. m이 x바 마이너스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 x바 플러스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자, 이 부등식은 이 부등식이랑 같죠. 그러면 걔는 똑같이 0.95예요. 자, 봐봐. 얘의 의미는 뭐였냐면 위의 식의 의미는 내가 뽑은 표본의 평균 x 바가 모집단이 m이라고 했을 때 그 m으로부터 요 정도 범위 안에 있을 확률은 95%다라는 식이었어. 그지? 이 말을 거꾸로 뒤집으면 어떻게 되냐? 모집단의 평균은 내가 방금 뽑은 그 표본 평균 있죠? 얘는 지금 아는 값이잖아. 내가 방금 뽑은 표본 평균으로부터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요 범위 안에 모평균이 있을 확률이 95%다라는 얘기야. 선생님 근데요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는 왜 했던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로 왜 한 거예요? 0.95를 만들기 위해서. 아 n에서? 아 이거 표준화하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평균 빼고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눠버리면. 그쵸? 그치? 그럼 봐봐.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런 식인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자면 모집단이 뭔지 몰라. 내가 표본을 뽑았다? 근데 그 표본의 평균이 80이야.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루트 n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5라고 가정을 하면 자, 내가 모집단에서 모집단에서 표본 하나를 딱 건졌는데 그 표본의 평균이 80이다. 그러면 이 모집단의 평균이 모평균은 75에서 85 사이에 있을 확률이 95%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표본 평균을 딱 건졌는데 얘가 80이란 말이야. 그럼 80에서 뭐 몇 빼고 80에서 몇 더해서 뭐 75부터 85 사이에 모평균이 있을 확률이 95%야 라는 말이야. 그 말은 내가 구한 평균 80의 모집단의 평균과 일치한다고, 그러니까 모집단의 평균과 가깝다고 믿을 수 있는 정도가 95%다라는 얘기야. 요 범위에 모집단이 있다고 믿을 수 있는 확률이 95%. 95% 확률로 모집단은 이 범위에 있어. 모집단이 이 범위를 벗어날 확률은 5%밖에 안 돼.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이 95%라는 말은 그 범위를 얼마나 믿을 수 있는가에 대한 수치가 됩니다. 그래서 얘를 신뢰도라고 해요. 오케이? 통계적 추정에서 하고 싶은 건 이거야. 표본을 뽑아. 표본을 몇 개 뽑아? 하나 뽑아. 하나 뽑아서 그 표본의 평균을 구해. 근데 그 표본의 평균이 모집단의 평균이랑 같아? 일단 그렇진 않아. 대신 우리가 이런 말은 해볼 수 있어. 그 표본의 평균으로부터 요 범위 안에 실제 모집단의 평균이 있을 확률에 대해서 추정할 수 있어. 95%의 신뢰도를 가지고 혹은 99 이걸 2.56으로 바꾸면 2.56인가? 2.58로 바꾸면 신뢰도가 99%로 상승해요. 왜냐? 범위가 늘어나니까. 범위가 늘어나면 신뢰도는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어떤 느낌이냐면 자, 민경이가 수능에서 받을 수학 점수를 내가 예측해 볼게. 신뢰도를 한 1%로 줄여버리면 90점. 90점에서 92점 사이에 받을 확률. 받을 거야. 이렇게 말하면 신뢰도가 존나 낮아지죠. 왜? 왜 낮아져? 범위가 좁으니까. 네 실력이랑 상관없이 범위가 좁으니까요? 90점에서 92점을 받을 거야 라고 해버리면 신뢰도가 낮아진다고. 맞출 확률이 낮아질 거 아니야. 그 예상이 2점 차이밖에 없으니까? 이 범위가 2점밖에 안 되니까. 근데 내가 이걸 신뢰도를 100%로 끌어올릴 수 있어. 어떻게? 0점부터 100점까지? 설마 0점 맞겠냐. 10점에서 100점 사이에 맞을 확률. 민경이는 이번 수능에서 수학 점수를 10점에서 100점 사이에 어떤 값으로 맞을 거야 라고 하면 이 말의 신뢰도는 거의 100%죠. 왜? 그 범위를 벗어날 리가 거의 없으니까. 그럼 내가 예측하는 그 구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신뢰도는 높아집니다. 다만 예측하는 구간의 길이가 커지면 별로 그 예측의 의미가 없어. 그쵸? 그지? 그러니까 여기가 신뢰 구간이라고 하는데 이 범위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신뢰도는 상승하지만 대신에 의미는 좀 떨어집니다. 평균이 70에서 90 사이에 있어. 그게 뭔 개소리야. 어디다 쓰라고 그거.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78에서 82 사이에 있을 겁니다 라고 예측하면 좀 신뢰도가 좀 쓸만한 대신 그거에 대한 신뢰도는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있어. 얘는 아는 값이라고 치고 얘는 아는 값이지. 왜? 직접 뽑아서 구한 값이니까. n도 아는 값이죠. 왜? 직접 뽑아서 구한 값이니까. 1.96도 아는 값이죠. 왜? 상수니까. 얘는 알 바가 없죠. 그렇죠? 왜? 지금 내가 모집단의 평균도 몰라서 이지랄하고 있는데 모집단의 분산을 무슨 수로 구해요?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무슨 수로 보여요? 모집단 평균조차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통계의 함정이 하나 나옵니다. 뭐냐?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알 수 없을 때, 모표준 편차를 알 수 없으면 이게 모표준 편차거든? 이 자리에 S가 뭐냐면 표본 표준 편차. 이 자리에 이 표본의 표준 편차를 쓰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봐봐. 이것도 이론적인 건데, 이론적으로 모집단의 표준 편차랑 표본의 표준 편차, 표본 표준 편차랑 비슷하다는 게 알려져 있대. 모집단의 표준 편차, 표본 표준 편차가 거의 비슷하다라는 게 알려져 있어서 그냥 대체해서 쓰자는 거야. 물론 그걸 대체하는 순간 오차 확률은 더 늘어나겠죠. 이 계산의 정확도, 정밀성이 떨어지겠죠. 왜? 원래는 모표준 편차가 와야 되는데 표본 표준 편차가 왔으니까. 근데 그나마 모집단의 표준 편차와 표본의 표준 편차의 그 간격 있지, 차이를 줄여주는 방법이 뭐냐면 나눌 때 n-1로 나누는 거야. 우리 앞에서 표본 표준 편차, 표본 분산 구할 때 원래 편차 제곱의 평균 낼 때 편차 제곱들을 다 더한 다음에 자료의 개수인 n으로 나눠야 되잖아. 근데 굳이 n-1로 나눠가지고 표본 표준 편차를 조금 더 크게 만들었거든. 봐봐, 원래 n으로 나눠야 돼. 근데 그걸 n-1로 나눴어. 그러면 더 커지는 거야, 작아지는 거야? 더 커지는 거야. n으로 나눴을 때보다 n-1로 나눴을 때 좀 더 커지는 거야. 커지는지 작아지는지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원래 n으로 나눠야 되는데 굳이 n-1로 나눠서 계산한다고 했잖아. 근데 그때 내가 뭐라고 했었냐면 나중에 이유 설명해 줄게요 라고 했잖아. 근데 그걸 n-1로 나누면 이론적으로 모집단의 표준 편차랑 표본 표준 편차의 오차가 좀 더 줄어든대요. 즉 표본 표준 편차 값이 모집단의 모표준 편차 값이랑 비슷해진다는 거야. 좀 더. 같진 않아요. 같진 않은데 더 가까워진다는 거죠. 이론상. 그래서 표본 표준 편차를 그렇게 계산했었던 겁니다. 왜? 이따가 쓰려고. 물론 얘를 모표준 편차를 표본 표준 편차로 바꾸는 순간 요 식에 대한 신뢰도는 더 떨어져. 요 식에 대해서 믿을 수 있는 건 좀 더 내려가긴 해. 근데 그냥 그렇게 써. 사람들이. 그냥 통계학에서 그렇게 써요. 그러면 이제 여기 왼쪽에 있는 값은 내가 다 아는 값이 돼. 왜? 표본 평균은 그 표본 안에서 구하면 되고 표본 표준 편차도 그 표본 안에서 구하면 되니까. 표본 표준 편차 때려놓고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모평균은 요 범위와 요 범위 사이에 있을 확률이 95% 정도 된다라고. 만약 여기 2.58로 바꾸면 예상 범위가 늘어나는 거죠. 민경이의 점수는 10점에서 100점 사이. 대신 거기가 신뢰도가 99%가 됩니다. 0.99. 오케이? 이걸 모평균의 통계적 추정이라고 부르고요. 이걸 신뢰 구간이라고 합니다. 얘를 신뢰도라고 하고 얘 확률 0.95, 0.99를 신뢰도라고 하고. 오케이? 자, 다시 개념 썰어 보겠습니다. 자, 개념 봅시다. 모평균의 추정. 표본을 조사해 얻은 정보를 이용해서 모평균이나 모표준 편차와 같이 모집단의 특성을 나타낸 값을 추측하는 걸 추정이라고 합니다. 모평균에 대한 신뢰 구간. 정규분포 m, 시그마 제곱을 따르면 모집단에서 이미 추출한 크기가 A인 표본의 표본 평균의 값이 x바일 때, 여기서 말하는 표본의 표본 평균 x바의 값이 x바라는 것은 그 표본이 한 개를 말하는 거야. 하나의 표본. 어떤 하나의 표본을 뽑았는데 근마의 표본 평균 값이 x바일 때
그 X바가 신뢰도에 따른 모평균 M에 대한 신뢰 구간은 다음과 같다. 95%의 신뢰 구간,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은 X바로부터 마이너스 1.96 곱하기 n분의 시그마 제곱, 루트 n분의 시그마랑 X바로부터 플러스 1.96부터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사이에 뭐가 있다? M이 뭐더라? 모평균. 모평균이 요 범위에서 요 범위 사이에 요 값부터 요 값 사이에 있을 거다. 몇 퍼센트의 신뢰도로? 95%의 신뢰도로. 오케이? 그 다음에 99면 여기가 2.58로 바뀝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리마크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표본의 크기 n이 충분히 크면 여기다 밑줄 쳐놓으세요. 여기다가 이렇게 뭔가 표시해놔. 표본의 크기 n이 충분히 크면 표본의 표준 편차 s의 값 small s는 모표준 편차 시그마와 큰 차이가 없음이 알려져 있다. 따라서 정규분포를 따른 모집단에서 모표준 편차를 모르는 경우에 시그마 대신 s를 이용하여 모평균에 대한 신뢰 구간을 구할 수도 있다.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이게 좀 이해돼.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아. 그리고 그 표본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해. 그러면 이 표본 평균 값이 분명히 어떤 정규 분포를 이루는 표본 평균이라는 확률 변수의 값들 중 하나이므로 얘가 모평균으로부터 이 범위에 있을 확률이 95%. 따라서 그 부등식을 바꿔서 모평균이 내가 방금 뽑은 그 표본 평균의 값으로부터 이 범위에 있을 확률이 이게 x바에서 똑같이 x바에서 하나는 오른쪽으로 하나는 왼쪽으로 이렇게 뺀 거잖아. 그 범위 안에 있을 확률이 95%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그 통계조사 같은 거 보면요, 그 맨 밑에 오른쪽 밑에 신뢰도라는 게 있어요. 보통 그 신뢰도가 적어요. 95 내지 99. 봐봐, 여기서 봐봐. 오른쪽에 보면, 오른쪽이 아니라 뒤쪽이구나. 뒷장 봐봐. 자,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그 말이 이해돼요, 여기?
M이 속하지 않는다는 게 M이 안 들어가 있다는 말 아니에요? 그 구간에 무평균이 없을 수도 있어.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5%밖에 안 된다는 거지. 아 나머지 5%가 목평균이 속하지 않는 거구나. 그러니까 지금 봐봐. 요 길이 있죠. 네. 요 길이를 요 막대기 길이 있지. 요 양옆으로 길이. 음. 요 길이를 그대로 복사해서 가지고 있다가 내가 표본을 뽑았어. 표본 4개를 뽑아왔다. 네. 그 표본 4개에다가 양옆에 똑같이 요 길이를 붙였어. 네. 그러면 요 범위 안에 이게 실내 구간이거든. 네. 자, 실내 구간은 얘가 실내 구간이 아닙니다. 모평균으로부터 이 정도가 실내 구간이 아니에요. 왜? 우리는 실제로 표본 평균을 뽑은 다음에 그 값으로부터 요만큼 사이에 모평균이 있을 거야 라고 말할 거거든. 그러면은 x1에 대한 실내 구간은 이거고 x2에 대한 실내 구간은 이거고 x3에 대한 실내 구간은 이거고 이거란 말이야. 그럼 봐봐. 실제로 모평균이 x1의 실내 구간 안에 있어서 있어요. 있어. x2도 요 안에 있잖아. 네. x2의 실내 구간 안에 모평균이 있죠? 그 다음 x3의 실내 구간 안에 모평균이 있어. 그지? 그리고 x4의 실내 구간 안에 모평균이 없어. 그럼 이렇게 벗어나려면 x4가 요 막대기 길이가 같다고 했잖아. 요 막대기 길이 같지? 그지? 그러면 x4가 요선 모평균으로부터 그 요선 밖에 있어야 요 길이랑 요 길이랑 같으니까 벗어나겠지. 그지? 만약에 요 선보다 안쪽에 x5가 있어. x바 5가 있어? 그럼 걔는 실내 구간 안에 모평균을 포함하겠죠. 그렇죠? 그지? 그러면은 이 요 박스를 벗어나는 요 박스를 벗어나는 표본 평균을 잡으면 그 실내 구간 안에 모평균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이렇게 될 확률이 몇 %밖에 안 된다? 5%밖에 안 된다. 오케이? 모평균이 요 범위 안에 있을 내가 추정한 그 구간 안에 모평균이 있을 확률이 95%다라는 얘기야. 이해되겠어요? 자, 예시를 좀 보겠습니다. 자, 표준 편차가 4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64인 표본을 이미 추출해서 자, 봐봐. 어떤 모집단에 대해서 말해주는데 뭐만 말해줬어? 표준 편차가 4라는 것만 말해줬어. 그럼 이 모집단을 x라고 하면 이 x는 평균을 알아 몰라? 몰라요. 몰라. 그 모평균을 m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표준 편차가 4니까 얘는 4의 제곱이죠. 그죠? 네. 여기서 크기가 64인 표본을 이미 추출해서 구한 표본 평균이 32래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표본 평균이 32라는 건 표본 평균의 평균이 32라는 거야? 표본 평균이 32라는 거야? 표본 평균. 표본 평균이 32라는 거야? 표본 평균의 평균이 32라고 했으면 모집단은 30인 거지. 모집단의 평균은. 그렇죠. 표본 평균의 평균은 이론적으로 모평균이랑 같을 거니까. 그러면 이 이미 추출해서 64인 표본을 이미 추출해서 구한 표본 평균이 확률 변수죠 원래는. 네. 그 중에 한 놈이 32인 거긴 한데 어쨌든 걔는 x바가 어떤 분포를 띄어? 32. 봐봐. 이러면 안 된다니까?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몇이랑 같아? 뭐랑 같아야 돼? 모집단의 평균이랑 같아야 돼. 얘는 평균 m이고 표준 편차가 루트 n분의 4야. 루트 n분의 4, 64 루트 64 몇? 8분의 4네. 그럼 얘 2분의 1인 거야. 오케이? 근데 이런 분포를 띄는데 표본 평균이 이런 분포를 띌 건데 그 중에서 하나 뽑은 게 32라는 거야. 그럼 그 32를 기준으로 해서 32를 기준으로 해서 n이 있을 범위는 32에서 뭐를 뺀 값부터 뭐를 더한 값 사이에 모집단의 평균, 모평균 m이 존재할 거라고. 오케이? 여기 뭐가 와야 돼? 1.96 곱하기 2분의 1. 왜? 얘가 지금 x바거든. 그러니까 x바의 원소 중 하나거든. 지금 얘는 뭐에 대한 확률이야? x바 안에서 보는 확률인 거야. 표본 평균이라는 확률 변수 안에서 보는 확률이야. 오케이? 여기도 플러스 1.96 곱하기 2분의 1. 여기 있을 확률이 95% 신뢰인 거야. 즉, 얘 계산은 몇이야? 1.96에다 2분의 1 곱하면 0.99? 98, 0.98? 0.98이니까 0.32에서 0.98 빼면 몇이냐? 0.98 빼면은 30.02 31.02 32.98 예.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해 봅시다. 이 모집단의 평균이 모평균이 31.02부터 32.98 사이에 있을 가능성이 95%다라는 거죠. 이 모집단의 평균이 모평균은 95%의 확률로 이 범위 안에 들어올 것이다. 내 말을 95% 정도는 믿어도 돼. 내가 제시하는 범위, 이 제시된 범위를 95% 정도는 믿어도 돼. 5%의 확률로 이 범위에 벗어나는 평균을 가질 수도 있지만, 오케이? 네. 99% 신뢰 구간으로 추정하면 어떻게 되겠어? 여기서 1.96 대신 2.58로 바뀐 것 뿐입니다. 오케이? 얘는 표준 편차를 줬어. 누구의 표준 편차를?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줬어. 이게 지금 그냥 우리가 수학 문제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수학 문제잖아. 네. 그러니까 모집단의 평균을 안 말해주고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말해주는 존나 이상한 아이러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근데 이상한 가끔씩 이걸 안 말해줄 때가 있어. 그럼 뭘 써야 돼? 표본 표준 편차를 써야 돼. 만약에 그럴 리 없긴 하던데요. 모 표준 편차랑 표본 표준 편차를 둘 다 주면 뭘 써야 돼요? 당연히 모표준 편차를 써야 돼요. 왜? 원래 모표준 편차인데 표본 표준 편차가 모표준 편차 값이랑 비슷해서 쓰는 거니까. 그지? 원래 이론상 루트 n분의 시그마 여기 와야 될 게 뭔데? 원래 루트 n분의 시그마잖아. 네. 루트 n분의 시그마에서 이 시그마가 뭐? 이 시그마가 표본 모집단의 표준 편차야. 모표준 편차. 그지? 원래 그게 맞으나. 어쨌든 이렇게 됩니다. 이해됩니까? 잠깐 쉬었다 할까? 네. 그래요. 준이야 그거 영상 잠깐 그 빨간색 눌러줄게.